지난 금요일 제57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민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올바른 이민정책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 44%는 취임 직전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았습니다. 뉴욕시 비닐과 종이봉지 유료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지만 찬반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법의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57주년 뉴욕 한인의 밤과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지난 금요일 저녁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특별히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로 벌써부터 한인 사회는 물론 미 주류 사회까지 관심을 받았는데요.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행사. 주류사회 정치인과 한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이미 114주년과 뉴욕 한인의 창립 57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해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이민사 박물관이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희생에 저희 후손들이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답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고요. 우선 우리들의 수건 사업인 이 목화 이민사 박물관 건립이 이번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뉴욕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톰 수오지 연방 하원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에드 브라운스타인, 고든 존슨 등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메인 이벤트로 진행된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 쉐이크앤고 김광석 대표가 올해의 한인상 대상을 수상했고 교회일보 우병만 목사, 방주석 전 스태튼 한인회장, 민경원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장이 공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올해 한인상을 수여해 주신 우리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동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더 잘하라는 의미를 알고 감사의 인사를 받겠습니다. 조지 마라고스 나소 카운티 감사원장은 특별 공로상을, 제임스 원 한인 커뮤니티 재단 회장이 차세대 리더십상을, H마트가 기업인상을, 단체상은 뿌리교육재단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올바른 이민정책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국제서비스노조, 전국 드리머연맹, 평등한 이민개혁, 전국운동 등 300여 명의 이민자 단체의 관계들이 참가한 미국에 살기 위한 이민자 연합집회가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민권센터는 실무진과 불체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모임 드리머그룹 소속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민자도 미국 시민이다, 이민자의 인권 보장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반이민 공약들의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화합하는 미국 사회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크리스 올렌 연방 상원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 등은 의회에서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44%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지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취임 직전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의 48%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8%에서 51%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역대로 최저 지지율에서 정권을 시작하는 대통령의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3%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각각 68%와 61%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강요 인선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강요 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4%는 평균이야 혹은 형편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평가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단 9%였고 부시 전 대통령은 13%, 오바마 대통령은 10%에 그쳤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에서 8일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뉴욕시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이 크게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뉴욕시 재산세 인상률에 따르면 2016에서 17회계년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평균 11만 1,02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마지막 재임 기간인 2012에서 13회계년도에 기록했던 평균 8만 5,841달러에서 29.3% 오른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은 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체와 소비자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 2016에서 17회계년도에 브루클린 하이츠의 한 상업용 건물 재산세는 8만 910달러가 청구돼 2012에서 13회계년도보다 무려 51.5%나 올랐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액인 과세 표준이 크게 상승한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전체 재산세 세율은 12.283%로 변하지 않았고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의 경우에는 2016에서 17회계년도에 10.574%로 직전 회계년도보다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정부 출범 이후인 2012에서 13회계년도부터 2016에서 17회계년도 사이 과세 표준은 연평균 6.5% 상승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01에서 2002회계년도부터 2012에서 2013 회계년도까지의 전체 상승률인 6%보다 높았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일부 간부급 직원들의 급여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산망의 불안전성과 보안 허술에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뱅크 오브 홉의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11월쯤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지점장 등 관리자급 간부 직원들의 급여 명세가 기록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은 발송 직후 곧바로 발신인에 의해 삭제됐지만 빠르게 유포되면서 급여를 확인한 직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BBC은행과 윌시어은행 출신에 따른 급여 격차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양은행 출신 직원 간 신경전은 물론 경영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사태가 시스템 오류보다는 직원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홉의 이메일 관리 및 전반적인 전산 시스템 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한인은행권과 고객들은 뱅크 오브 홉의 전산 및 영업 시스템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들의 서류나 재정자료 등 민감한 고객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안회사 관계자는 BBC은행과 윌시어은행 간의 통합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산망의 안전성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해 믿어도 괜찮겠느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비닐과 종이봉지 유료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법안 시행에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뉴욕시 비닐과 종이봉지 유료화가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주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차 펠터,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등은 15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지 유료화 조례의 시행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닐과 종이봉지 유료화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폐기 법안의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욕시 의회의 승인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봉지 유료화는 시 전역 슈퍼마켓과 식품점, 편의점 등 상점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비닐과 종이봉지에 5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 시 처음 적발은 $250, 이후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봉지 유료화 조례안 폐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유사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서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펠터 의원은 뉴요커들은 이미 각종 요금 인상과 수수료 등의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봉지 수수료는 결국 또 하나의 세금에 불과하다. 뉴요커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반발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은 뉴저지주에서 식당을 열면서 리커 라이센스 취득에 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리커 라이센스 취득에 최대 $200만 소요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 하원이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존 벌지첼리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리커 라이센스법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리커 라이센스를 R1과 R2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발급하는 방안으로 R1은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R2는 맥주와 와인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1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으며 R2 라이센스의 경우 식당 규모에 따라 연간 최소 $1,500만 내면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벌지첼리 의원은 뉴저지주에서는 식당을 열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리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식당을 열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법은 1947년 제정돼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한 개의 라이센스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커 라이센스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매매 가격이 $50만 $200만 치솟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지첼리 의원은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과 관련 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중에는 주 하원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통행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차량 등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뉴저지주에서도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차량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통행료 체납이 상습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뿐 아니라 차량 등록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은 뉴저지 턴파이크 통행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만 차량 등록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유발하는 위반 사항은 다양합니다. 만일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정지 연장은 물론 벌금,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통규칙 위반으로 인한 포인트가 누적되거나 형사법 위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도 통행료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5년간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5년간 무려 $1억 1,400만 달하는 통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앞으로 교량과 터널 등의 톨게이트 현금 부스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기내 반입용 수화물 검색에서 3,300정의 총기가 적발됐습니다. 9년 연속 기록을 갱신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지난해 238개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7억 3,831만 8,264명의 휴대짐에서 3,391정의 총기를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9개 꼴입니다. 항공법규에 의하면 국내선 여객기의 경우 총기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화물칸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 여행객은 반드시 항공사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총기를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딱딱한 가방에 넣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국에 적발된 여행객들은 이런 법규를 모르거나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내 반입용 짐에서 압수된 총기류는 2007년 이래 갈수록 느는 추세입니다. 2007년 803정에서 2010년 1000정이 넘더니 2014년 2000정, 지난해에는 3000정을 넘었습니다. 2015년보다 28%나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적발 총기 중 83%가 총알을 장전한 상태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가장 많은 198정이 압수됐고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192정, 조지부시 국제공항 128정,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서도 101정이 압수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114주년을 맞아 LA 한인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LA시청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 114주년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이비드 LA시 의원을 비롯해 이기철 LA 총영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랄프 안 씨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민 선조들의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또 LA 굿사마리탄 병원에서는 한인사회와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현기식이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LA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전시회와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예배가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이민자 시위가 LA에서 전개됩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라티노, 알메니안 지역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자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는 20일 LA 다운타운에서 규탄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운타운 거리를 행진하며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보호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규탄 행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시작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최고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이것 덕분에 높고도 높은 험준한 산악마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안나푸르나 설산이 눈앞에 펼쳐진 해발 2-3,000m의 히말라야 고산지대. 가파른 산등성이를 계단식으로 깎아 집들이 듬성듬성 들어섰습니다. 고산족이 설산 턱 밑까지 삶의 터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당나귀들 덕분입니다. 당나귀 9마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오릅니다. 요 40kg 먹다 40kg. 물과 연료통, 쌀, 채소, 살아있는 닭까지 온갖 생필품은 물론 집을 짓는 데 쓸 벽돌도 당나귀 등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뭐래 빨리요. 해발 1000m의 네팔 나야풀에서 2800m의 고레파니까지 등산객은 보통 2박 3일이 걸리지만 당나귀는 하루 만에 오릅니다. 3살 때부터 20여 년 동안 짐꾼 역할을 했다는 당나귀가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끕니다. 발을 자칫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험준한 산길. 하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이 길을 오르내리는 당나귀들은 발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또 얼마쯤 가서 쉬어야 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주인은 맨 뒤에서 휘파람을 불며 당나귀 행렬을 총 지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운반하는 비용은 킬로그램당 1,000원. 그래서 산등성에서 사 마시는 음료수는 한 병에 2-3천 원으로 아래 평지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In Nepal, donkeys mean nobody eats a donkey's meat. Why not? Because it's carried a heavy load. 네팔인들은 당나귀가 죽으면 사람처럼 화장해서 명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짐꾼으로 일하는 당나귀는 수백 마리. 긴 오르막길에 지친 등산객들은 짐을 지고도 자신들을 초월해가는 당나귀들을 보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유럽 팝페라 가수 로주장이 미국 국가와 한국 민요를 부릅니다. 로주장은 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지는 취임식 및 취임 축하 행사에서 성조기어 영원하라와 한국 민요 도라지뿐 아니라 뮤지컬 캐츠의 메모리, 오버 더 레인보우 등을 부를 예정입니다. 로주장은 지난 대선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스미스 칼리지에서 미술사와 연극을 전공, 다수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공연했습니다. 13일 오전 8시 15분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있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오에비뉴 인근 31 스트리트 선상에서 운행 중이던 위생국 쓰레기 수거차 재활용 쓰레기 봉지 안에 있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리튬 배터리와 스프레이 용기 등은 분리수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규 위반 및 벌금 티켓 교육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플러싱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퀸즈 한인회는 뉴욕시 위생국 관계자 3명을 초청해 식당과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상업 및 공업용 쓰레기 처치 방법, 집 앞 눈 치우기 등 위생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한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뿌리교육재단이 미동부 지역 9, 10학년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제18차 청소년 모국 방문 연수단 참가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정원은 70명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올해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8도를 방문합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보고 배우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산업단지 견학과 병영 체험도 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요소를 의식주라고 볼 때에 도예지에서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만만치 않은 렌트비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 특히 장년분들로부터 노인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간 노인 아파트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자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나의 수입에서 3분의 1만 내면 되는 저렴한 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중에 노인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노인 아파트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제한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부가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현재 수입 한계는 한 사람이 5만 750불, 2인 가족이 5만 8천 불, 3인 가족이 6만 5,200불 이하면 정부 아파트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가 있고 인근 봉사기관에 가셔서 신청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어떠한 우선순위로 접수되었다는 내역의 편지가 신청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홈리스가 우선순위가 높고 수입의 50%를 렌트로 지불하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또한 우선순위가 설정이 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내가 입주하고 싶은 시형 아파트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5개 보로에서 2개 보로를 선호하면 정부에서는 그 보로 내의 아파트가 나오는 대로 인터뷰 통보를 하고 입주자가 원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2년 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와 는 다르게 일반 기관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 특히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2세로 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 결과 노인 아파트라고 하면 이러한 아파트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까지 연방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 여러 곳에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였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노인 인구는 한편 증가하여서 이런 아파트들의 대기자 명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인 아파트의 그 매니지먼트들은 새로운 신청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각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하셔서 신청서를 배보고 있는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부 아파트는 어느 때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지만 일반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는 각 기관의 결정에 따라 신청서를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의 3분의 1만 지불하는 저소득 노인 아파트의 대기 기간은 매우 길어졌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다른 사람들도 선호해서 입주가 어렵기조차도 합니다. 그래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의 3분의 1을 지불하는 섹션 202 아파트먼트의 리스트, 섹션 8 바우처 등은 뉴욕시 경우 뉴욕시리 노인국 DFETA로 로그인하셔서 하우징 리소스를 클릭하시면 뉴욕 시내의 해당 아파트먼트의 내역과 매니지먼트 사무실의 연락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를 일일이 연락하셔서 신청서 교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국의 자료는 어덜트홈,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가족들은 어포더블 하우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렌트비보다는 저렴하지만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요구하는 수입 최소치와 최고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서도 고급 렌트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면서 일부를 저소득자들에게 렌트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단 컴퓨터에 Affordable Housing으로 서치하시고 관리회사에 연락하셔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도 하우징 어토리티를 통하여 주택에 관한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정오 무렵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날씨에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 춥지 않겠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구름이 많겠고 역시 춥지 않은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